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한 65세쯤 되면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75세는 돼야 노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한국인데요. 이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시장의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고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시장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급매는 끝났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 강남 3구 그리고 고가주택들이 금액이 좀 내려가고 있다, 급매들이 나온다,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에 반해서 15억 이하짜리 주택들은 좀 키 맞추기 하면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남 3구에서 또 대표적인 잠실에서 이 잠실에 엘스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스 아파트가 국민평형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34억 원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이 34억 원이라는 숫자가요,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 매매가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강남 3구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이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지금 사실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고민하시고 매각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런 상황이 좀 판단이 안 서시면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명쾌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70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강동구 성내동 466-14번지 32년 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선정돼서 호재가 생겼다고 하던데 주차장 정비지구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이게 정말 호재인지 궁금합니다. 집도 너무 낡아서 고민이 되는데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잠시 제가요 집원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일단 위치를 봤고요. 제가 위치부터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내동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강동구죠. 이제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가장 강동구에서 이제 대표 아파트라고 하면은 사실 요 둔촌주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거의 뭐 32억, 정말 이제 고가 아파트를 위치를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성내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내동 아래쪽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정말 이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월드컵 공원 이런 식으로 크게 공원들을 지금 끼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지형이라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신 이 주차장 정비지구, 요거는요, 요걸로 인해서 지금 개발 호재가 있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장 정비지구라고 하면은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성내동의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앞에 이 공원이 있고 공원 앞쪽으로는 뭐 차라든지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또 상가들이 많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요 둔촌주공 앞에도 이 많은 대단지를 또 받아야 할 상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도 있죠. 전통 시장도 있어서 이 성내동은 사실 재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바로 위에 있는 이 천호동,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 이제 신속통합이라는 재개발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성내동은 조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이 주차장 정비지구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뭐 신축이라든지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할 때 좀 주차장을
뭐 기존보다 좀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발에는 반대가 된다. 그런데 상가도 있고 이 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호재와는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실 성내동 하면은요, 이 강동구청역, 이 8호선에 보시면은 요 강동구청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보면은 뭐 성내초등학교, 주민센터, 강동구청 이렇게 있는데 이 강동구청 근처로는요, 또다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개발에는 방해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내동 오랫동안 지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 잘라서 매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시청자분 요거 매각하셔가지고 추후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동구를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강동구에서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지역은 바로 강동구의 명일동입니다. 이 명일동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들이 사실 좀 떠오르십니까? 이 명일동은 재건축, 그렇죠? 그리고 학군, 요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사실 명일동은 아주 뛰어난 급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교통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라고 있습니다. 9호선 서울에서 이 9호선은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2호선 다음 9호선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 9호선은 이렇게 지금 이 고덕까지 2028년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명일역 바로 앞에 있는 이 레미안 솔베뉴, 이게 지금 삼익그린 1차가 재건축해서 올라온 건데 요게 대장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9호선 소식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요 앞쪽으로 한양 아파트 있습니다. 이 한양 아파트가 바로 대장 아파트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교통적인 호재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키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학군 보시면은요,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뭐 배재 고등학교, 그리고 이 고덕역 앞쪽으로 학원가들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강동구에서 가장 큰 학원가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까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는 부촌이 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 방금 말씀드린 한양 아파트, 뭐 현대, 우성, 신동아, 요 한현우신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명일동의 재건축 4인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 한양 아파트는요, 지금 국민평균 기준으로 한 23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500세대밖에 안 되고요. 아직 재건축에 대해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지금 얼마를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 바로 아래 보면은요, 명일동 요 지금 한영외고역 9호선 들어오는 저층 빌라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생긴 게 뭐 한양이라든지 현대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 6억 정도면은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 저층 주거 지역에. 그래서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요. 평지기도 하고 개발을 할 준비는 저는 지금 딱 마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 지금 아까 강동구에 가지고 계셨으니까 저는 성내동 매각하시고 무조건 이 명일동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생각하셨는 것처럼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매도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99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분당에서 실거주 중입니다. 자녀는 이제 21살이고 지금이 아니면 이 투자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투자금은 2억 후반이고 꼭 강남으로 자녀에게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자녀의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지금 시청자분 말씀 주신 것들을 제가 지금 바로 적었는데요. 분당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거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는데 21세 자녀, 그리고 2억 한 후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강남에 꼭 입성을 하신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 들으면서 지역은 바로 생각이 났어요.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21살 같은 자녀분은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세대 분리는 지금 거의 불가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대가 합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4년에서 2027년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6억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강남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6억 이하의 이러한 매물이 있을까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은 저는 요 잠실로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 잠실은 이 동남권 지역에서요 굉장히 또 굵직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실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 종합운동장 잠실 개발이랑요, 그리고 현대 GBC 요 두 개가 지금 합쳐져서 국제 교류의 복합 지구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 앞쪽으로 보면은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엘리트 이 잠실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 중에 이 엘스 아파트가 또다시 34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뭐 34, 32억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뭐 장미 아파트, 이렇게 아시아 선수촌 쭉 보면은요, 잠실에 어떻게 보면 대장급이 되는 입지입니다. 근데 그 입지 아래로 저층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좀 투자를 하시면 좋냐? 아무래도 아까 올림픽 공원 앞쪽으로도 상가가 많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속초노수 앞쪽으로도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고, 자금이 되시는 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잠실 본동과 삼존동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강남에서 그나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를 한 울타리 안으로 보시고요. 이 안에 아파트, 이 빌라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잠실 본동과 삼존동인데요. 특히나 이 잠실 우성 4차 여기도 지금 현재 재건축, 리모델링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잠실 하단, 이 삼존역 앞쪽으로 여기는 최근에 이제 SH 모아타운도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 잠실도 보시면은요, 투자하실 때 여기는 이제 전통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들은 다 제외하시고 뭐 요 지역이라든지 잠실 하단, 그 다음에 잠실, 그리고 삼전동 하단, 삼전동 북단 요 정도, 제가 지금 요 동그라미 쳐드린 한 이 정도의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콕 집어서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요, 굉장히 상급지고요. 여기 지금 평균 노후도가 20년 이상이 70%가 거의 다가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생각보다 강한 지역이니까요. 이 지역 중에서 특히나 이 삼존동 지금 하단에 최근에 이제 민간 도심 복합으로 민보 주민 설명이 열어서 한 1,300명 정도 모이기는 했는데, 사실상 아직 민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민복 같은 경우에는요,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운영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요 서울시 조례만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확정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3억으로 그나마 잠실 본동은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삼존동 하단이나 상단에 3억 이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물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저는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께 강남에 꼭 하나 해주시고 싶으시면은요, 분당 거주하시면서 잠실에다가 하나 올려놓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지역에서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6억 신축 소형으로 투자를 계획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런 고민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양한 재개발 이야기,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이제 평일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는 이제 토요일 주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많은 분들 또 와주셨고요. 이제 주말에만 또 진행을 하게 되면 평일에 혹시 못 오실까봐 제가 평일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오시고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이 투자가 해서 어떤 것들이 돈이 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정말 눈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제가 엑기스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오시면 제가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필요하시면 조금씩 제가 또 상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세미나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 자양동의 다세대주택 가격 오른 거 보고 부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제2의 자양동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오늘 이사님과 바로 떠나볼게요. 네, 정확합니다. 아나운서님. 지금 자양동 굉장히 이 광진구 특히나 핫한데 그중에서도 정말 핫한 지역이 또 자양동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양동에 한강변을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은요, 뭐 예를 들면 자양 4동이라든지 자양 2동, ABC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애초에 못 들어갔으면요, 이제는 다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을 못 들어가신 조금 후회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은요, 정말로 이 찐 한강변에 마지막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동네를 지금 핵심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동네가 자양동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용강동의 가치를 잡아라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용강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의 지도예요. 서울의 지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강을 딱 놓고 보면은요, 사실 이제 망원동에서부터 이 광진구까지 정도의 한강이 보일 수 있겠고요. 한강의 남쪽, 강의 남쪽에는 뭐 재건축, 뭐 여의도라든지 노량진, 흑석, 그 다음에 반포, 압구정 이 재건축들, 이 굉장히 또 잠실 이런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고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요, 강의 북쪽에 지금 그나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동서부 이촌동, 용산이죠. 뭐 동서부 이촌동, 그리고 성수 전략지구,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으로 자양 4동, 그 다음에 자양 7구역, 그리고 자양동 ABC 모아타운이 있겠고요. 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쪽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원효로 4가 재건축 아파트들, 그 다음에 마포 도화 삼성,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는 용강동,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들과 상수, 합정 1구역, 망원동 이렇게 쭉 지금 재개발들이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이 마포구의 용강동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지금 이 서울에서 한강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이 한강변 아파트가 도대체 몇 미터 정도 돼야지 한강변인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수동이죠. 이 성수동도 지금 보면은요, 한강에서부터 한 400m, 자양동도 지금 보면은 한강에서부터 403m니까 400m죠. 뭐 자양, ABC, 모아타운도 전부 동일합니다. 400에서 한 426m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압구정 한번 볼까요? 바로 아래로.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65m, 굉장히 짧죠. 그 다음에 나머지 6, 7단지 600m, 그리고 압구정 한양아파트 한 300m,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진짜 한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포. 요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아크로 리버뷰. 정말 찐 한강입니다. 아리뷰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은 100m도 안 되는 72m. 그 다음에 반포 원베일리. 여기도 한강변 아파트예요. 근데 이것도 400m.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여기도 200. 지금 반포 주공이 한 268m. 이 정도로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용강동이 한강에서 바로 몇 미터냐? 178m입니다. 요거는요, 한강에서부터 정말 짧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여기가 2배 정도 되면은요, 여기까지도 지금 다들 한강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178m면은요, 이렇게 그냥 딱 생각하십시오. 아, 전 세대가 한강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양동이, 성수동이 400m 정도 되기 때문에 자양동 성수보다 훨씬 한강이랑
정말 가까운 찐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용강동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요, 이 용강동, 이 동네 자체를 조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강동은 바로 이제 마포대교 건너면은 여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암 DMC, 그리고 서울의 3도심 중 하나인 이제 중심이죠. 종로까지 일자리, 그리고 용산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가깝고 퍼지면은 아주 이 교통도 굉장히 또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강동 주변으로는요, 이 마포역 뒤쪽으로는 이제 도화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역에는 공덕, 염리동 하면 이제 아현 뉴타운이죠. 염리동.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핫했던 신수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한강변에 있는 것이 용강동이고요. 이 용강동 바로 위에는요, 오른쪽에는 마포역이 있지만 바로 위에는 이 대흥역이 있거든요. 이 대흥역은 주목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이 대흥역은요, 학원가가 지금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 10,000명당 사설 학원 수가요, 지금 거의 목동, 서초를 넘기고요, 마포가 서울 2위로 급부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학생 10,000명당 사설 학원 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수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현 뉴타운에 이 고소득 젊은 맞벌이들이 굉장히 또 유입하게 되면서 이 신흥 학원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남의 대치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입시의 메카라고 본다면요, 노량진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 대흥역 역세권 같은 대흥역 지금 학원가는요, 젊은이들에게 입시뿐만 아니고 위에 뭐 지금 연세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이화여대 이러한 정말 대학교들이 많아요. 서강대 이런 학교들이 많으니까요,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핫한 학원가다. 제 학원가가 있는 곳은요, 학군이 좋고 그런 곳은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덕역, 이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교통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공덕역 5호선, 6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지금 이미 4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는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요,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들어보신 적도 없으실 거예요. 컨터플이라는 오중 역세권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1차 지금 신안산선 조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1차가 지금 여의도에서 끊기는데 1차 공사를 하고 나면은 아마 2차로 이제 공덕, 서울역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사들이 조금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 한강변만 제가 어떤 재개발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용강동 주변으로 한강변에 있는 이 재개발들에 대한 좀 스토리를 좀 보면은요, 특히 망원동, 지금 망원동 456-6번지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변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는 지금 빨리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24년도 5월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25년도 초에 사업지 통합 심의까지 지금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한 1,50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바로 뒤에 보면은요, 이 빨간색은 이제 신속 통합인데요, 망원 1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25년도 중순에 사업이 한번 무산될 뻔했어요. 그런데 왜 무산될 뻔했냐? 이 막리단길, 요즘에 상가들이 너무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굉장히 그러함 속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5년도 말에 얼마 안 됐죠,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자문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한 2,000세대,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선정된 이제 합정 1구역 신통입니다. 신속통합. 여기는 25년 11월에 후보지로 선정돼서요, 정말 가장 최근에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한 1,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보면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합정동 369 모아타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좀 삐그덕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저번 달에 이제 관리계획 승인이 딱 떨어지게 되면서 A1, 2, 3, 4 한 1,00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또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 상수역 바로 아래로요, 여기 아래로 이제 바로 지금 다 한강이거든요. 상수동 역세권
장기 전세, 요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 23년도 상반기에 지금 사전 검토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입지는 정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매매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한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대하는 심리들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대 심리들이 많이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용강동 한강변 모아타운 예정지인데요. 여기 근처에도요 재개발 정말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아현뉴타운 하면 지금 마프자, 이 마프자가 가장 대장이죠. 거의 뭐 30억 이제 가까이 두고 있는데 아마 2026년에는 30억을 이제 정말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앞에 보시면은요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그 다음에 신수 13구역, 신수 2구역.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비 지정됐다가 해제된 구역들입니다. 근데 또다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듯이 이 재개발은요, 한 번에 안 갈 수는 있어도 갈 지역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염리 4구역, 5구역 지금 현재 원룸이 뭐 10억, 12억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리 5구역은요,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곧 지정이 될 곳이고요. 신수 13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작년에 거의 한 4억대, 뭐 한 4억 초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미 8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게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맞으면은 이렇게 빨리 재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신수 13구역이 2025년도 6월 달에 연본 동의서를 발급을 받고요. 단 3개월 만에 동의서가 70% 달성을 하면서 12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됩니다. 이게 6개월, 반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지역들인데요. 그 아래에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용강동 한강변 모아타운 예정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아현뉴타운, 지금 염리, 대흥, 노고산 다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학원가는 점점 커집니다. 저는 이 아현뉴타운의 정말 끝에 용강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완전한 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자양 A, B, C 구역, 자양 2동이 최근에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히나 A 구역은 앞에가 빵 띄어서 A 구역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이 B, C 같은 경우에는요, 23층, 25층, 23층, 25층 다 앞에를 막고 있어요. 물론 39층 이상 올라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서 한강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용강동은 요 앞에 보시면은 막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거리도 아까 보셨죠? 200m도 안 되거든요. 이거 정말 찐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왜? 이 주변에 뭐 신수 13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 아까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현석 2구역이 올라와서 아파트가 된 건데요.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아파트 한강을 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억입니다. 30억. 거의 30억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포에서 특히 아현뉴타운에서 정말 이 아현대 확장선이 이어지게 되면서 대장이 될 구역을 저는 이 용강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노후도를 제가 한번 그래서 살펴봤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1, 2, 3구역 제가 이렇게 좀 쪼개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면적은 한 5만 4천 정도 되고 있고 노후도가 58%입니다. 무려 58%. 그러니까요. 20년 이상이 되면은 50%만 넘으면 개발이 가능한데 58%예요. 굉장히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아타운 해서 속도 굉장히 빨리 갈 거고요. 자양동 모아타운 하듯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도 나오면서 동의서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시장이 되면은요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지금 한강을 정말 선점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용강동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한강이라고 정말 이 다 같은 한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뻥 뚫린 아무것도 앞에 막힌 게 없는 진짜 한강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현뉴타운의 확장선이 한강에 닿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군, 입지, 한강 이 서울의 세 가지 가치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한번 시세 보니까요. 방 2개짜리 투룸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실투자금 4억 중반으로 아직 한강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이 한강을 잡으실 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 마포구 용강동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셔도 좋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알짜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고물가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이 약 평균 5,500만 원대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는 이제 30평대, 국민 평형인 30평대로 환산해 보면 약 18억에서 19억 정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태까지 부동산원 통계사상 가장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광진구 쪽 조합원들 분양가를 한번 물어보니까요. 34평이 최근 발표된 게 한 18억 정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평균이 5,400만 원대, 서울시의 상급지는 약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가 일반 분양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말 많이 오른 금액으로 이제 서민들의 이제 주거 부담,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서울시에 하려고 하면 이제 재개발은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지역 설명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하면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떠나볼 지역은 바로 이 강북 정성 시대 속에서 성장 엔진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광진구 능동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팀장님. 네, 오늘 제가 광진구 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선 방송에서도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능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광진구 내에서 자양동을 시작으로 지금 광진구 북부지구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재개발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저층주거지 비율이 60% 정도로 가용택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택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진구 재개발의 역사를 최근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22년도 자양동을 필두로 시작해서 이제 9.1동,
이제 최근에 구이 2동, 그다음에 중곡동 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능동까지 해서 지금 재개발이 점점 북부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군자 역세권, 특히 이제 광진구 북부지구의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군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능동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북부 정비사업 예상 지구인데요. 여기가 이제 군자역입니다. 군자역이 이제 5호선과 7호선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차산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m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500m 정도 되고 이쪽에 지금 있는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걸쳐 있거나 아니면 뭐 스치기라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A6구역이 있고요. 중곡동은 그다음에 A5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5년도 2월달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확정이 됐고요. 26년 3월달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선도지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A5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곡 2동으로 넘어와서는요. 이제 D2구역, D2구역이라고 부르는 이 신속통합기획 또 연번부여 지금 단계에 있는 또 지역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차산 역세권 주변에는 이제 구이동 46번지 일대 여기가 26년도 2월달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됐고 바로 위에인 구이동 32번지 일대가 지금 연번부여 동의서 단계에 있다 또 보시면 되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구이 2동 27번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사업 추진 지역이 또 있습니다. 27번지 일대가 구이 2동도 지금 재개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1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2동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가칭 A12, 13, 14구역으로 지금 여기도 선도 시범 지역으로 상반기에 또 지정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어린이 대공원 북부지구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 북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A5구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동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끝에가 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허브공원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긴고랑로를 녹지 연결로 이렇게 또 복개 사업에 대한 지금 이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랑천과의 또 연계를 통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긴고랑천과 이 중랑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산책로를 조성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 지역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경관 계획을 이제 주동을 가운데에 배치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산의 형상을 띠는 이런 계획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끔 만들어라. 아차산을 좀 의식한 스카이라인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면적 같은 경우는요. 약 81만 제곱미터니까 2만 4천 평 정도 됩니다. 8만 1천 제곱미터 2만 4천 평 정도 되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약 300m, 300% 정도 되고요. 높이는 최고 층수 기준 35층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수는 최대 2,200세대 정도로 내외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지역에 2만 4천 평 정도 되는 땅에 아파트를 올리면 대략적으로 용적률 300가지 정도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층수는 35층이 기준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대수는 2,200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알게 되면 이 지역을 개발하거나 나중에 또 신속통합계획이든지 모아타운을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 그때 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시면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획 과정을 또 보시게 되면 25년도 2월 달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통으로. 그리고 1차, 2차, 3차 자문을 거쳐서 26년 3월 26일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신속통합기의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여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구나.
신소통학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데까지는 1년 정도 걸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됐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웬만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동영상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동영상 보실 수 다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 주동 이렇게 가운데 배치하고 스카이라인도 이런 식으로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인공인 이제 능동을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능동 같은 경우는 이제 광진구 이제 어린이대공원 북부 지역은요. 광진구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주민 열람 자료를 보시게 되면 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A12, 13, 14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정비구역 예상구역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여기가 이제 유경재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유지인데 이거를 공공공간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로 공공공간으로 바꾸자.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이죠. 시민들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바꾸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그려드린 지역이 이 고도지구가 원래 있던 지역입니다. 16m짜리와 13m짜리가 있던 지역인데 이거를 22년도 3월 달에 폐지를 하게 되면서 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고 23년도부터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은 지금 이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겠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떤 뷰가 나올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비슷한 입지, 이 다중 역세권 지역과 이 공원이 보이는 그런 지역들을 최대한 비슷한 걸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올림픽 공원 지역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이제 최근에 준공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라고 하죠. 25년도 12월에 준공했고요. 약 2,6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매매 가격은 약 43억 정도의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43억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역의 특징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잠레아인데요. 여기 올림픽 공원을 남동향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몽촌 토속역 지하철 8호선이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한성 백제역이 도보권으로 약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린이대공원과 최대한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상급 지역이다. 그 금액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다. 또한 영구조망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제가 또 그 말씀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시각적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내 집 안방에서 그냥 올림픽 공원을 본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넓은 뷰를 갖고 있고 뒤에까지 다 뻥 뚫려 있는 우리가 흔히 뻥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공원 지역이다. 이게 영구조망권이 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여기가 한성백 지역이거든요. 지금 몽촌토선역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올림픽 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격에도 반영이 되고 내 삶의 질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숲 지역인데요. 서울숲에 이제 보시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고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이 아파트가 2024년 12월 달 준공했고요. 두 개 합쳐서 1, 2차 합쳐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호가는 지금 39억 5천만 원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고 여기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도 비슷합니다. 여기가 이제 1차고 2차인데요. 위에가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서울숲이고 여기가 이제 갤러리아 포레 이쪽에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서향으로 서울숲 뷰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도보로 약 4분에서 5분,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이 약 7분에서 8분 정도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린이대공원과 비슷하게 둘 다 역세권과 조망권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실제로 고층 올라가서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퍼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서울숲이고요. 뒤에가 한강, 여기가 중랑천입니다.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속해 있다. 지금 보시면 각자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교통과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교통이 양호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급 주거지의 기본 요건입니다. 고급 주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다시 능동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자역 5호선, 7호선, 아차산역이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고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을 또 남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구 조망권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셨던 게 39억 5천, 43억이거든요. 비슷하게 지금 여기는 그게 반영을 했을 때 약 30억은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요. 여기가 이제 레미안 파크 스위트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광진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 파크입니다. 그 두 개가 다 각각 2018년 사용 승인, 2021년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각각 23억, 다 23억입니다. 평당가가 33평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영구조망권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 공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구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역에서 굉장히 멉니다. 여기가 이제 어린이대공역이고요. 역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전 입지적으로는 능동이 훨씬 더 상위 입지에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23억의 호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는 저는 30억은 웬만하면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진구 능동 이제 주목해야 될 지역, 오늘 능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역 제가 아파트로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아까 제가 보셨던 잡내아랑 그 이제 서울숲 그 아이파크 리버포레를 바탕으로 만든 건데, 이제 보시면 이 영구조망권 다 나오죠. 나오고 뒤쪽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다 이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광주 능동이다를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이 투룸이 약 12평 전후에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매 가격은 약 5억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금은 약 2억대 초중반이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양호한 교통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왜? 군자역 5호선, 7호선과 아차산역이 갖고 있는 다중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통이 굉장히 양호하다. 업무지구를 중심 업무지로 가든 강남을 가든 둘 다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또 걸음 산책하고 이용하는 것이 두 개 다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양호한 교통과 두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고급 주거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능동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나가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 광진구 능동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1억 정도, 2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억에서 2억대 광진구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그래서 1억에서 2억대로 이제 재개발 초보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하시기 좋은 금액대로 준비를 또 했고요. 그리고 또 광진구를 준비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오른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비를 했고, 또 이 지역이 초기, 중기, 장기까지 다 한 번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내가 재개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광진구 저희 이번 세미나를 꼭 신청하셔서 재개발 고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